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 오후 5시 MBN에서 2차 TV토론으로 맞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두관 전 의원,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가 3파전을 벌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VIP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겠다는 부명 로비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환율과 주택대출 등 부담이 남아있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기증한 F-16 전투기를 이르면 올여름 출격을 목표로 우크라이나에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투기 128대가 있어야 러시아와 맞설 수 있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한 데 대해 처음으로 심경을 밝히고 축구 인생 마지막 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즌 도중 사령탑을 잃은 울산 팬들은 홍 감독의 말 바꾸기에 화가 난다며 야유를 보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내렸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는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MBN 스튜디오에서 오늘 오후 5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TV토론으로 맞붙습니다. 후보들은 어제 부산 경남에서 열린 연설회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과 사천 의혹 등을 두고 난차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김태희 기자입니다. 후보자들이 등장하자 당원들이 지지 후보를 부르며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연설에서는 부울경 지역 맞춤 공약도 나왔지만 이내 서로 날을 세웠습니다. 원 후보는 말을 아꼈던 한동훈 후보의 사천 공천 논란과 관련해 검사 출신 측근과 논의했다며 공세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공격을 하고 또 공격을 확대하고 하진 않겠지만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한 후보는 사천 논란에 관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던 원희룡 후보가 태세 전환을 해 흑색 선전을 시작했다고 즉각 반격했습니다. 다중인격 같은 구태 정치 청산되어야 한다. 오물을 끼얹고 도망가는 방식. 이게 원희룡 후보가 말하는 그 자랑스러운 정치 경험입니까? 윤상현 후보도 한 후보를 겨냥해 총선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비례대표 사천 논란 계속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당에 왜 이렇게 민당이 끌려다닙니까? 우리 당이 못했잖아요. 공천도 잘못했고. 나경원 의원은 전당대회에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맞지 않다며 원 후보와 한 후보의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원희룡 한동훈 후보의 싸움이 너무 거칠고 구태의 전형을 두 분 다 양쪽 후보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쪽 후보 모두 좀 중단해 주었으면. 이곳 부산에서 두 번째 합동 연설을 마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들은 오늘 오후 5시 MBN이 주관하는 방송 토론회에서 또다시 맞붙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던 문자 논란 속에서도 여론조사에선 한동훈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가장 강력한 계파였던 친윤계의 영향력이 이제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실제 당심은 여론조사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분석도 여전합니다. 여론조사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누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45%로 가장 높았고 원희룡 후보 11%, 나경원 후보 8%로 뒤를 이었습니다. 세 후보의 적합도를 합쳐도 한 후보에 미치지 못하면서 문자 파동 이후 첫 조사에서도 이른바 어대한 기류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절반을 훌쩍 넘는 61%가 한 후보를 택하며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한 후보를 향한 배신자 프레임이나 총선 책임론이 기존 판세를 뒤집지 못한 건데 한 후보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선에 대한 평가는 국민과 여러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해서 얘기함으로써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향을 미치겠다? 그게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당원들 사이에서도 당정 관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당심은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와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여전합니다. 그게 우리 당원 여론조사인가요? 투표 집단과는 관계없는 여론조사는 저희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한 후보와 대통령과의 불화설이 입증된 만큼 당원과 지지층 표심이 급변할 것이라며 전통적 당심을 공략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견제와 공방이 주로 부각되면서 정작 차기 당대표의 핵심 과제인 당 쇄신 방안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구체적인 정책들도 내놨는데 이 30분 넘게 이어진 이재명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은 마치 대선 출마를 방불케 했습니다. 보도에 강용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단상에 오릅니다. 30분 넘게 이어진 연임 도전 선언에서 이 전 대표가 내세운 건 민생,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 기본 사회로의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도입, 주 4일제 시행 등을 극복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에 대한 비판 메시지 대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실상 대권도전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민주당의 몫이라며 당원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가 깜짝 출사표를 던졌지만 판을 흔들 변수가 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77.7%의 지지율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더 관심인 가운데 사법 리스크와 정체된 당 지지율 극복은 이 전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돕기 위해 VIP에게 얘기를 해주겠다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가 조작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만큼 민주당은 수사외압에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밝히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정태훈 기자입니다. VIP를 거쳐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겠다는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모 씨의 녹취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거부권을 김건희 여사가 이 씨와 함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점을 강조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면 숨길수록 뚝은 무너져 내리고 악취는 더욱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특정인의 일방주장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분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할 이유에 있지도 않고요. 좀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해당 의혹에 대해 대통령 부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녹취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농단과 다를 바 없다며 탄핵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야권의 공세 수위는 한층 더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앞서 보신 녹취에 등장한 당사자들은 모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청탁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두 차례나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 씨의 발언은 임성근 구명 청탁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씨는 공익제보자와 지난해 8월 9일 있었던 통화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VIP를 언급하며 사표 제출을 막았다고 말합니다. 위에서 좀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겠거든.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녹취 파문이 커지자 임 전 사단장은 입장문을 내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사의를 표명한 건 지난해 7월 28일이고 이종섭 전 장관이 복귀를 지시한 게 7월 31일이라면서 28일부터 31일 사이에 이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구명 활동을 했다는 게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녹취록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 소식을 이 씨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진 청와대 경호처 출신 A 씨는 8월 2일 이후에야 자신에게 문자 한 통 보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는 MBN과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과 친분이 없다며 A 씨가 말한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취재진은 A 씨에게도 수차례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취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녹취록에 담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이 씨의 말이 거짓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 구명 요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오늘 MBN에서 2차 방송 토론을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당론으로 채택할 법안과 최혜병특검법 재표결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기준금리는 현재 연 3.5%로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고성 속초 산불 피해 주민 일부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산불은 전신주에서 불꽃이 튀면서 시작했고 1심 재판부는 한전이 87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한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 1명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3명 중 2명이 붙잡혔는데 경찰은 해외 도피 중인 마지막 1명을 쫓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외투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형사들의 팔에 붙들려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지난 5월 발생한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사건의 피의자 중 1명인 20대 남성 A씨입니다. 살인 및 성추행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합니다. A씨는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한 뒤 살해해 시신을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후 A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했지만 지난 5월 14일 프놈펜에서 붙잡혔습니다. 검거 58일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된 A씨는 경남경찰청에서 집중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북 정읍에서 검거된 공범 B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죽은 거 아닙니까? 본인 뭐 했습니까? 경찰은 A씨의 강제 송환으로 사건 실체 규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아직 도피 중인 공범 C씨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조기에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대전과 제주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두 사고 모두 운전자가 감쪽같이 사라져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과 경남 거창에선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노화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오늘 0시 10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의 한 교차로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화물차 운전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제주 성파나 간내소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객 12명 중 60대 남성 승객 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을 두고 도주해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매장 앞바닥에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녹번동의 한 건축자재 매장에서 불이 나 1시간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매장 안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남 거창군 가북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선풍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저희 MBN 단독 보도로 드러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호중 씨는 수척한 모습에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는데요. 이 절뚝이는 김호중 씨를 보고 법정에 모인 팬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 씨는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사건 발생 2달 만에 열렸습니다. 100건이 넘는 탄원서를 제출한 김 씨의 팬 40여 명은 이른 시간부터 법원에 몰렸고 재판정에 들어가려고 길게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검은색 양복 차림에 다리를 절뚝거리며 김 씨가 출석하자 방청석 곳곳에서 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 김 씨의 매니저 장모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 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김 씨의 첫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씨의 진술은 다음 기일인 내달 19일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일당은 헬멧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인천까지 도망쳤지만 결국 검거됐는데요. 경찰은 이 범행을 사주한 인물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흰 옷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형사들이 뒤따라 들어갑니다. 순식간에 체포된 남성은 형사들에게 붙잡혀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검은색 차량들이 흰색 차량을 둘러싸더니 순식간에 형사들이 다가와 차량의 문을 엽니다. 형사들이 신속하게 운전자를 끌어내려 체포한 다음 차량 내부를 수색합니다. 옆을 맞고 뒤를 맞고 또 그 뒤에 또 한 대를 맞고 그래서 이제 못 도망가게 차를 에워싸더라고요. 차량 수색을 하고 그분을 이제 검거를 하시더라고요. 검거된 남성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숭인동에 있는 한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일당은 범행 전부터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준비하고 헬멧을 쓴 채 사무실에 침입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헬멧을 쓰고 신분을 감춘 채 서울에서 인천까지 달아났지만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00km가 넘는 동선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 A씨를 검거한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도 유인해 순식간에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사무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추가 공범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대낮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은 현직 언론사 직원이었습니다. 경찰에게 본인의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억울하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에 포착된 화면은 달랐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먹자골목입니다. 한 여성이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길 위에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잠시 뒤 남성 A씨가 이 여성을 부축하는가 싶더니 신체를 더듬습니다. 밖에서 술 엄청 드시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인사불성 상태더라고요. 그냥 계속 쓰러지고 늘어지고 그걸 이렇게 세우고. 한낮에 벌어진 A씨의 범행은 도심 골목길 한복판에서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추궁했지만 이 남성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내보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자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현행범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현직 언론사 직원으로 알려졌는데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두 번째 인공지능 폴더블 스마트폰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손가락에 끼우는 스마트기기 갤럭시 링도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올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AI를 탑재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6와 플립 6가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Now, let's meet the newest Galaxy innovations. 얇아진 베젤로 화면은 더 넓어졌고 역대 Z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은 강화했습니다.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탑재해 구글의 최신 AI 서비스도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전화와 문자는 물론 카카오톡과 대면 상태에서까지 동시 통역이 가능한 최신 AI 기술의 진수가 담겼습니다. 스마트폰을 접고 외국인과 마주보며 대화하면 앞뒤 화면에서 동시에 각자의 언어로 실시간 통역해줍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을 2주 앞둔 현지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One of the most incredible events that I have ever experienced. I am especially excited for the AI innovation and the flip phone in this color yellow. 스마트워치에 이은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3개의 센서를 이용해 심박수와 호흡수는 물론 수면의 질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콩나물 형태로 디자인을 바꾼 버즈3와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 갤럭시 워치 7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미국의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열성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조지 클루니의 발언이라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해왔던 펠로시 하원 의장마저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해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나토 확대 정상회의 연설에서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For 75 years, our nations have grown and prospered behind the NATO shield. Today, we're stronger than we've ever been. Since I took office.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 도중에도 후보 사퇴 촉구의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당원인 영화배우 조지 클루니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우리는 이 대통령으로 11월에 이기지 못할 것이며 상원 모두 뺏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자금 모금을 했던 클루니는 민주당 지도부와 상하원 의원들이 바이든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출마를 지지하며 오랜 우군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도 출마 강행에서 입장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Because time is running short. I think overwhelming support of the caucus. It's not for me to say. I'm not the head of the caucus anymore. But he's beloved. He is respected, and people want him to make that decision.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출마 재고의 여지를 남긴 것이어서 당 내부의 동요는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다만 펠로시 전 의장은
방송 출연 직후 별도 성명에서 바이든의 출마 재고를 촉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 요구는 해당 행위라며 강한 경고를 남겼지만 당내 지지 기반의 구심점이 약해지면서 민주당 내 반기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간절히 요청해오던 F-16 전투기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많은 전투기가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옥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이래 줄곧 동맹국들의 F-16 전투기 지원을 요청해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지를 넓히는 등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공군력 증대가 게임 체인저가 될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미 워싱턴 DC에서 개최 중인 나토 정상회의에서 F-16 이전이 시작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Also pleased to announce that as we speak, the transfer of F-16 jets is underway, coming from Denmark, coming from the Netherlands.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등 유럽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F-16 물량은 60대 이상입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하늘에서 맞붙으려면 최소 128대는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F-16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조종, 정비 등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중인 미국에 대해서도 속도가 늦다고 직격했습니다. Waited me after school, and I always found the reason how to come later. This is the same, but much more serious. 한편 우크라이나의 수권 나토 가입은 이번에도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All allies agree that Ukraine will become a member, but it's too early to say exactly when that will happen. 공동 성명문에 가입이 불가역적이란 내용이 담길 예정이지만 실행 계획이 부재해 우크라이나로선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이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오늘 새벽 직접 방송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쯔양은 과거 방송을 시작하기 전 만난 남자친구로부터 4년 동안 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했는데요. 유튜브 방송이 커지자 소속사를 만들어 불공정 계약을 맺은 뒤 광고 수익까지 모두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나 유튜버들에게 쯔양의 과거에 대한 과장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전 남자친구의 행동을 참을 수 없던 쯔양은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는데요. 같이 방송에 출연한 법률 대리인은 2차 고소까지 진행했지만 전 남자친구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가 본인이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잠정 폐지 소식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강영욱 씨는 지난 9일 SNS를 통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것이 저이고 또한 최선을 다해 촬영하겠다며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모두 반가웠고 즐거웠다는 소회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올린 사진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사진은 강영욱 씨가 방송에서 거지들이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밈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글이랑 사진이 너무 다르다, 비꼬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그냥 유명한 짤이라서 올린 것 같다며 응원을 보내는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다네요. 경남의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응급실을 찾을 예정이던 환자를 막말로 조롱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친 환자의 부모가 지난 7일 이 병원에 응급 환자 신청을 했다가 대기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린다고 안내받자 아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응급실 의료진들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있는데도 큰 소리로 환자를 지칭해 뚝배기라고 여러 번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병원을 찾은 다른 환자 가족이 이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한 건데요.
그러자 병원 측은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고 또 피해자분을 만나 직접 사과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절대 가고 싶지 않은 병원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면서 축구계엔 큰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젊은 축구인들을 중심으로 축구협회가 한국 축구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 취재진 앞에 선 홍명보 감독은 한국 축구를 위해 자신을 버렸다고 말했는데 울산 팬들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장에 홍명보 울산 감독의 이름이 불리자 홈팬들의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홍 감독은 마음을 바꿔 국가대표팀 감독을 수락한 이후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홍 감독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심야 방문 이후 다시 한번 강한 대표팀을 만들고 싶다는 승부욕이 생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제 축구 인생에서 마지막이라는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를 폭로한 박주호 전력강화위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포용을 해서 좀 더 나은 한국 축구를 위해서. 시즌 도중 사령탑을 잃게 된 울산 팬들에게는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사과했지만 팬들의 분노는 컸습니다. 오늘 선택을 꼭 후회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울산에서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광주에 0대1로 패하며 선두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어제 새벽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산사태와 주택 붕괴, 침수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이번 장마로 지금까지 모두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조등을 켠 차 한 대가 뚝방길을 따라 달립니다. 농가에서 방향을 돌리는가 싶더니 하천으로 빠지고 맙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거센 물살 탓에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크레인이 동원돼 2시간 30분 만에 차 안에서 운전자를 구조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앞바퀴 그냥 들어가니까 차가 그냥 그쪽으로 확 뒤집히니까 치치로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 잘 알지 여기 대해서는. 충청남도에서도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천과 금산에서는 산사태로 주택이 무너져 70대 남성과 60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논산에서는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승강기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지하 1층까지 들어찬 빗물을 빼냈지만 승강기 안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은 숨진 상태였습니다. 계단 타고 내려가던 중에 침수됐으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내려왔거든요. 좀 지하 2층 잠긴 거 보고. 대구에서는 밭에 나왔던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살에 농로로 빨려 들어가 숨졌고 충북 영동에서는 농막에 홀로 있던 70대가 실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에서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팀 장명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 기자, 오늘 오후 5시 10분에 저희 MBN에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토론회가 열리잖아요. 네네. 오늘 쟁점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국민의힘 내용의 진원인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심 논란이 될 것이고요. 어제 합동연설회에서 나온 사천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크게 구도를 보면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이 세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 적합도를 45%를 기록하며 가장 앞서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어대한 기류를 깰 판을 흔들 후보들의 한 방이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 리포스트에서도 좀 살펴볼 수 있었지만 이번 전당대회 이 난타전이 이어지면서 어떤 뭐 공약이나 정책, 비전이 좀 사라졌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너무 싸우기만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어제도 선거관리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이 당부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후보들께서 또 명심하셔야 됐을 것은 우리 친구 아이가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네, 상대 후보에 대한 지나친 네거티브에 당 쇄신이나 향후 전국에 관한 논의는 뒷전이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MBN TV 토론회에서 다양한 컨텐츠와 심층적인 질문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5시 10분입니다. 본방사수 하시면서 당 쇄신 방안과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MBN TV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많이 봐주실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많이 참석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장 영상을 같이 좀 보시면요. 시작부터 박수의 꽃다발까지 당선 현장인지 출마 현장인지 사실상 분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과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포럼 대표가 도전장을 냈지만 또대명 흐름이 사실상 끝까지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인지 최고위원직에 도전한 후보 5명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후보님도 거기 서 있는 거 심심하시면 이리 오시죠. 괜찮을 것 같은데? 이리 오십시오. 네, 저마다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했던 후보들로 이 전 대표 옆에서 당원들에게 눈도장을 남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곧장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면서 너도 나도 구애에 나섰습니다. 네, 민주당이 현재 검사 탄핵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전 대표가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질서 유지를 담당할 검찰이 근본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지. 그러면서 검찰 조직이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건 이건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검사 탄핵안 표결을 했을 때 민주당 곽상원 의원이 여기에 기권표를 던지면서 좀 많은 비판을 받았었잖아요. 네네. 곽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다면서요? 네, 곽 의원은 지난 2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만 근거가 부족했다며 기권표를 행사했는데요. 이게 당론으로 채택된 사안인데다가 곽 의원이 당직까지 맡고 있던 상황이라 반발이 거셌습니다.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곽 의원의 장인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이 터져 나왔는데요. 결국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원내 부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네, 어떤 초선 의원의 패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내 부대표직 내려놨다니까 조금 아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5개월째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 원칙대로라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유급 처리가 돼야 하죠. 그런데 정부가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또 낙제 과목이 있더라도 유급을 막는 구제책을 내놨습니다. 이런 특혜 논란에 의대생 불패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학생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안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40개 의대생 18,000여 명이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학교는 비대면 수업까지 병행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수업을 녹화해서 학습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하지만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이어지자 정부는 기존의 학사 제도를 고쳐 유급을 막는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발생하게 된다면 학생들이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지체되고 이는 곧 의료 인력 수급의 차질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한 낙제 과목이 있다면 유급이지만 무료 보충 수업을 통해 학년 말까지 제2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또 2학기 시작이 미뤄져도 국가 장학금 신청을 보장하고 본과 4학년을 위해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검토합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다는 말. 반면 수업 현장에 복귀할 학생들의 의지는 크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콧방귀도 안 끼던데. 그리고 자기 자녀들, 의대생들도 그냥 너무 다 예상했던 거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것도 하나도 없다. 또 복귀하더라도 밀린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보충 수업 기간을 연장하는 등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우주선이 발사됩니다. 유럽에서 만든 아리안 6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아리안 6호입니다. 원래는 2020년 발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발사가 계속 지연되면서 4년 만에 발사했습니다. 발사 장면은 온라인 공식 채널로 생중계될 만큼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약 3시간에 걸쳐 11개의 위성과 승객을 지구 저 궤도로 실어 나르는 게 이 로켓의 임무라고요. 앞으로 15번의 발사가 더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리안 6호의 성과를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여기 어두컴컴한 동굴에서부터 안전하게 구조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동굴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된 거라는데요. 미국으로 가보시죠. 버지니아주에서 동굴에 갇혔다가 구조된 강아지가 화제입니다. 이 개는 며칠 동안이나 동굴에 갇혀 있었는데요. 40에서 50피트 아래로 떨어져 빠져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당시에 강아지는 눈과 다리를 다치고 굶주린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동물 탐험가들에게 발견이 돼 안전하게 구조됐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다고 하네요. 홍국이라고 해서 곡류의 곰팡이 일종인 붉은 누룩을 번식시켜서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 파는 일본 제약사가 있는데요. 이 홍국에서 자칫 곰팡이 독소도 생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이 건강 보조제에 대해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건강 보조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일본의 한 제약사. 최근 이곳에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사망한 사람이 90명을 넘어섰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 중에 있는데요. 해당 제품엔 소비자의 신장을 손상시키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데 하루빨리 정확한 문제 원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9일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3%포인트 인상합니다. 다음 달부터 외식업주들은 배달 요금 외에도 배민 측에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9.8%를 내야 하는데요. 배민 측이 배달비를 낮추는 방안들을 내놨지만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을 빨리 갚았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을 중도상환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 비용 등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런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건 불공적 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주택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정책 대출은 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누적 증가액은 27조 원에 육박해 2021년 상반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달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도 1,115조 원을 넘겨 한 달 전보다 6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밀착의 우려를 표명하는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곧 채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회원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등을 비롯한 러북 관계 심화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과 협력해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당분간 내륙 지역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다만 무더위 속에 기습적으로 강한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 내륙에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며 동쪽 지역은 쌀아구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정체전선의 영향을 더 받는 제주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한낮에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와 호남, 경남 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3.9도, 부산은 22도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폭염이 더 심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